치열하고 고단했던 청춘이 지나 60대가 되면 어떨까요? 한때는 팀을 이끌고 수십 명의 동료들과 미래를 고민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의 하루는 익숙하지 않은 밭에서 시작됩니다. 능숙하진 않으세요? 네. 제가 이런 농사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퇴직 2년 차랍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구나 애들한테는 아예 생각을 못하고 집에도 생활비를 갖다 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막막함, 불안감, 상실감 이게 이제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가장의 어깨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답답할 때면 카페를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민은 멈추질 않습니다. 불안을 잠재우는 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 하지만 현실에서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재무회계 쪽의 업무를 처음서부터 했기 때문에 월급이 얼마가 됐든 이제 회사 기준에 맞춰서 저는 이제 충분히 근무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원 자체가 나이가 중장년층을 필요로 하는 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내도 연락은 없고 제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금 지게차 면허를 따려고 지게차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기계 쪽으로는 전혀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고향에 내려온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일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에 기대는 날도 늘었습니다. 얘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불안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서 이제 불면증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얘한테 의지해서 이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애들하고 가족을 생각할 때가 제일 불안하죠. 얘기를 하면 또 가족한테는 그게 또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직은 얘기를 못하는 상황. 쉴 새 없는 걱정 속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지도 어느새 5년. 이제는 약을 먹어도 소용없을 때가 많다는데요. 과연 오늘 밤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지게차 공부를 하는 정석 씨. 체크 밸브를 문제 정답으로 나오는 문제가 10여 분이 지나 드디어 잠이 드는가 싶었지만 뒤척이고 또 뒤척이는 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잠은 쉽게 찾아오질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뜬 눈으로 날이 밝고 말았습니다. 정석 씨의 건강,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뇌파 검사를 통해 정석 씨의 불안 상태를 살펴볼 건데요. 머리에 감지기를 부착해 뇌의 전기 신호를 정밀하게 측정하면
긴장과 각성의 변화를 통해 현재 불안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네. 간단한 설문지랑 이제 뇌파 검사를 했는데 네. 의미 있게 이 델타파라는 파가 그 절대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이건 뭐냐면 그만큼 내 뇌가 지쳐 있다. 번아웃이나 좀 네. 우울, 피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파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생각이 많고 불안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 긴장과 관련돼 있는 파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전형적인 어떤 불안장애 환자의 뇌파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오랜 불안과 어떤 걱정, 공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뇌의 기능이 그만큼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결과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로 생각을 하면 끊임없이 돌아가기만 하고 파워가 꺼지는 멈춰있는 시간은 없다 보니까 과부하가 점점 진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밤이 반복되는 불안과 수면제의 부작용은 그의 기억을 흐리게 하고 일상의 통제력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생각 때문에 방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거실에 불을 켜고서 TV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아들이 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빠 왜 그 시간에 TV를 보고 있었냐고. 저는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충격을 받았죠. 애들한테만큼은 내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은데 그런 우리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정서, 불안.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이 불안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마음이라는 거는 전부 뇌에서 이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불안한 마음도 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이제 뇌의 영역 중에서 이제 다양한 영역들이 기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편도체와 관련이 있는 그런 건데 편도체는 이제 우리 뇌의 경보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자극을 감지하면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드는 건데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과도하게 발생하게 된다면 몸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되고 우리의 반응도 사로잡히게 되어서 불안이 과도해지는 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맥락 정보 없이 그 어떠한 감각 정보가 들어와도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면은 이제 뇌가 에너지 소모도 크고 비효율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전전두피질에서 편도체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는 너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도 된다. 경보를 울리지 않아도 된다. 엔진 시동을 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안은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감정을 넘어 질환이 됩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불안장애를 경험한다는데요. 실제 환자는 이보다 더 많답니다. 조사를 할 때 본인은 또 있는 거에 또 불구하고 노출을 하기 싫어서 뭐 그냥 괜찮은 쪽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에 잡히지 않은 뭐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수치가 전체를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취업 준비 2년차 김대선 씨입니다. 이 청년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일단 채용 관련된 거 올라온 거 있나 확인하고 혹시 뭐 면접 결과 나왔나 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국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서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약 11개월. 합격은 드물고 불합격이 일상이 된 현실. 대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20개? 25개 정도 갔어요. 작년에 6월부터 이제 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 떨어졌죠. 하나는 이제 면접까지 갔는데 또 이제 면접에서 떨어지고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다다다다다닥 뛰다가 툭 떨어지는 기분. 뭔가 심장이 안 뛰는 기분. 한 3초, 5초 정도 그렇게 딱 멈추다가 또 떨어졌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어 매일 찾는다는 스터디룸. 안녕하십니까. 장기적으로는 고속통신 및 그러나 프로젝트 마감 10일 전까지도 회사가 먼저 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직무나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먼저 오면 좋을지 고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라면 모든 형태의 것들을 준비하려면 좀 벅차지 않으세요? 그래서 매일 해야 돼요. 모든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봐서 다 끝내고 가야지 덜 불안하기도 하고 좀 자신감 있게 면접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다 해놓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거. 여덟 씨 약간 손떨림 있어요? 네. 그게 좀 있는 편이에요. 입시하면서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좀 불안할 때마다 이게 조금 심해졌던 것 같긴 해요. 입시 끝나고 좀 괜찮아졌다가 이게 또 공부 좀 빡세게 하거나 좀 스트레스 받거나 집중할 때 이제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저는 마사지 이걸 항상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심하면 하기 힘들어서 여기 손이 떨리는 근육 같은 데 좀 풀어주는 편이에요. 끝나지 않는 준비와 기다림. 한국 청년에게 불안은 이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기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청춘이 있습니다. 32살 지현동 씨, 4살 난 딸과 아내를 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오픈한 지 3개월 차에 아기가 생겼거든요. 혼자 외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모아둔 거는 가게 하느라 다 썼고 들어오는 돈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 되게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막 남들이 다 열심히 사니까 더 열심히 살고 막 잠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막 놀면 안 될 것 같고 막 뒤처지는 느낌 놀면은 막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일주일 중 6날, 하루 16시간을 일하지만 불안은 줄지 않습니다. 자,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여러분도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주담대 6억 제한, 그리고 매수 후에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그리고 틈만 나면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는 현동 씨. 내 집 마련이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력하긴 하지만 이 대책 하나만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 와이프는 왜 굳이 그렇게 급하게 살려고 하나, 지금 삶도 중요한데 그렇게만 하면은 지금 현재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아플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그거부터 마련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안정된 삶을 위해 맞벌이를 택했고 육아는 처가의 도움에 의지합니다. 떨어져 사는 주말 부부의 삶, 그래서 더 치열하고 절박합니다. 영업을 마치고 돌아온 집, 가족 사진만이 현동 씨를 반깁니다. 월세를 산다라고 하면 월세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리비도 내고
부가세도 내고 내 생활비까지 내면 한 150 깨져요. 통상적으로 250, 300 벌어서 150 쓰고 돈 언제 모으고 친구는 언제 만나고 그러면 월세는 아까워. 네. 전세는 불안해. 아파트는 비싸서 못 가겠어. 빌라, 비아파트라도 사야죠. 그렇죠. 불안과 책임을 안고 젊은 가장은 오늘도 하루를 버팁니다.